아직도 이런 거 하고 살아? 넌 인생 망했어. 고급 가방을 든 동창이 청소도구를 든 정숙을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정숙의 눈빛은 웃지 않았고 손에 들린 걸레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청소 직원 중 묘하게 눈을 피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인생은 지금입니다. 오늘도 깊은 감정이 담긴 한 편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을지로 삼가의 아침은 언제나 소란스럽습니다. 철공소에서 울리는 망치 소리, 인쇄소의 기계음, 그리고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뒤섞여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음 속에서도 유독 조용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상가 건물, 을지라운지입니다. 새벽 5시 30분 건물 옥상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이정숙 60살의 건물주입니다. 검은색 점퍼에 편한 운동화를 신은 정숙은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보이고 가까이는 을지로의 낡은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올 줄 그땐 정말 몰랐지. 정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10년 전만 해도 정숙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불행한 주부였죠. 남편의 외도와 사업 실패, 그리고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것이라곤 작은 전세금이 전부였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모두 등을 돌렸고 홀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전세금으로 정숙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이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반지하는 곰팡이로 가득했고 2층은 비둘기 둥지가 되어 있었죠. 3층과 4층은 그나마 나았지만 임차인들은 하나둘 떠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만류했습니다. 이런 건물은 돈 먹는 하마예요. 차라리 다른 걸 알아보시죠. 하지만 정숙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반지하는 세련된 카페로 1층은 쾌적한 공유 오피스로 바꿨습니다. 2층과 3층은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실로 4층은 공유 주방으로 탈바꿈시켰죠. 을지로의 특성을 살려 젊은 창업자들과 예술가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을지라운지가 탄생했습니다. 정숙은 옥상을 떠나 계단을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일부러 계단을 이용합니다. 운동도 되고 무엇보다 건물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층 공유 주방을 지나며 창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고 3층 사무실 복도에 전등이 꺼졌는지 살핍니다. 2층을 지날 때는 화분의 상태를 체크하고 1층에 도착하면 공유 오피스의 정리 상태를 둘러봅니다. 마지막은 항상 화장실입니다. 정숙은 청소도구함에서 고무장갑과 걸레를 꺼냅니다. 건물주가 직접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정숙에게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건물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광내고 거울을 깨끗이 닦습니다. 바닥의 물기까지 말끔히 제거하고 나면 어느새 6시가 넘습니다. 사장님, 또 직접 하고 계시네요. 이른 출근을 한 카페 직원이 인사를 합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직원들은 정숙을 건물주가 아닌 관리소장쯤으로 생각합니다. 정숙도 굳이 정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편합니다. 아침 7시 카페가 문을 열면서 을지라운지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커피를 사러 들르고 공유 오피스 회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정숙은 1층 한쪽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관리사무소라고 적힌 문패가 달린 곳입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임대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수리 견적서 등등. 정숙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합니다. 특히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은 세심하게 살핍니다. 4층 공유주방의 환기 문제, 2층 사무실의 인터넷 속도 개선, 1층 화장실의 수압 조절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 쏟아집니다. 여보세요. 네, 을지라운지 관리사무소입니다. 전화가 울리고 정숙이 받습니다. 새로운 입주 문의입니다. 4층 공유주방에 관심이 있다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정숙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와 사용 가능한 시설들을 설명합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달력에 일정을 적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건물은 더욱 북적입니다.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차고 공유 오피스에서는 크고 작은 미팅이 열립니다. 정숙은 건물을 한 바퀴 돌며 상황을 살핍니다.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았는지, 복도에 장애물은 없는지, 비상구는 제대로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오후가 되면 정숙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장부를 정리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다음 달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엔 적자였던 건물이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검소합니다.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투자합니다. 저녁 6시 정숙은 마지막으로 건물을 둘러봅니다. 퇴근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야간 경비원에게 특별한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숙도 퇴근길에 오릅니다. 을지로의 저녁은 아침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포장마차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주는 안정감이 좋습니다. 10년 전에 불행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삶은 기적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일도 많고 외로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만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이 작은 왕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고 정숙이 내립니다.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 정숙의 보금자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씻고 간단한 저녁을 먹고 내일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침대에 누워 잠이 들 때까지 정숙은 내일도 평화로운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지 않죠. 내일 정숙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길 예정입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됩니다. 정숙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을지라운지로 향합니다. 옥상에서 잠시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신 뒤 계단으로 내려가며 건물을 점검합니다. 오늘따라 4층 공유주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춥니다. 어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한 예비 창업자와의 미팅이 오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1층에 도착한 정숙은 늘 그렇듯 청소도구를 꺼냅니다. 화장실 청소는 이제 정숙의 아침 루틴이 되었습니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광내고 거울을 깨끗이 하는 동안 정숙의 마음도 정리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화장실 입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이 건물 화장실 진짜 깨끗하네. 역시 강남이랑은 다르지? 낯선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정숙은 별 생각 없이 청소를 계속합니다. 을지라운지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칭찬은 종종 듣는 편입니다. 근데 말이야, 이런 낡은 동네에 누가 카페를 차린대?
돈이 남아도 나.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정숙은 미간을 찌푸립니다. 을지로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거슬립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는 없으니 조용히 청소를 마무리합니다. 화장실을 나서려는 순간 정숙은 그만 얼어붙고 맙니다. 카페 입구에 서 있는 두 여자 중 한 명이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든 그 여자는 바로 차은희,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은희도 정숙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반가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경멸에 가까운 시선으로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정숙의 차림새는 여전히 검은색 점퍼에 편한 운동화, 그리고 손에는 청소도구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 이정숙 맞지?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은희가 과장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이런 거 하고 살아? 넌 인생 망했어. 은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습니다. 정숙의 가슴을 깊이 파고듭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은희는 늘 이랬습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은희는 가난한 집 아이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특히 정숙처럼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들은 은희의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임대 상담 보러 왔어. 우리 딸이 카페 차리고 싶다고 해서. 근데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너야? 은희가 묻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입니다. 자신이 건물주라고 밝힐까 하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4층입니다. 정숙의 대답은 짧고 무뚝뚝합니다. 눈빛은 웃지 않았고 손에 들린 걸레는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런 정숙의 동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습니다. 4층? 거기 뭐 있어? 공유 주방입니다. 오후 2시에 상담 예약되어 있으시죠? 정숙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내가 전화했을 때는 남자 목소리였는데 제가 대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은희 일행을 안내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은희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집이 얼마나 넓은지. 정숙은 묵묵히 듣기만 합니다. 4층에 도착하자 은희의 표정이 바뀝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유주방 시설에 놀란 듯합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시설을 설명합니다. 조리공간, 보관시설, 공용 장비들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월세가 얼마야? 은희가 묻습니다. 정숙이 금액을 말하자 은희는 코웃음을 칩니다. 이런 낡은 동네에서 그 돈을 받는다고? 장난하니? 정숙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합니다. 을지로는 요즘 핫플레이스입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많이 찾고 있고 저희 공유 주방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은희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다 창밖으로 보이는 을지로 풍경에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래도 이런 곳에서 음식 장사가 되겠어? 주변에 공장밖에 없잖아.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저녁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정숙의 설명에도 은희는 시큰둥합니다. 결국 은희는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은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집니다. 그나저나 너 남편은 뭐하니? 아직도 그 못난 남자랑 살아? 정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은희는 그런 정숙을 보며 피식 웃습니다. 역시 인생은 결혼을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해. 안 그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은희가 사라집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정숙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립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은희와 그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받던 날들, 도시락을 숨겨 먹어야 했던 점심시간들, 낡은 교복 때문에 손가락질 받던 순간들. 지금은 다르다.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나가 아니야.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은희 앞에서는 여전히 작아지는 자신이 싫습니다. 건물주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합니다. 오후가 되어도 정숙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건물을 둘러보고 임차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류를 정리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카페 직원이 가져다 준 커피도 쓰기만 합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노을이 지는 을지로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입니다. 사장님, 아까 오신 그 손님 말인데요. 계약 안 하신대요. 다른 곳 알아본다고 하네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은희는 끝까지 은희였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정숙은 여전히 옥상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정숙은 옷깃을 여미며 생각합니다. 오늘 일은 그저 해프닝일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와의 불편한 재회는 정숙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을지라운지는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정숙도 평소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정숙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동안 밀린 서류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띕니다. 4층 공유주방 임대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자 이름은 차에스더. 차에스더. 정숙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성이 차 씨인 것이 묘하게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증빙 서류도 첨부되어 있고 사업 계획서도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식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숙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차에스더 씨 직접 만나보셨어요? 아, 네. 젊은 여자분이던데요. 30대 후반쯤 요리 경력도 있다고 하시고 진짜 열심히 하실 것 같았어요.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정숙은 안심합니다. 서류를 검토한 뒤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오후에 계약을 위해 직접 만나기로 약속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도 차에스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중개인이 혼자 와서 대리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대요. 도장은 미리 받아왔습니다. 정숙은 찜찜하지만 계약을 진행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으니까요. 계약이 끝나고 일주일 뒤부터 차에스더가 공유 주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을지라운지에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청소 용역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회사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정숙은 여러 업체를 비교한 끝에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곳과 계약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직원들이 올 겁니다. 인원은 3명이고
오전 6시부터 작업 시작합니다. 용역회사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아침 화장실 청소는 정숙이 아닌 전문 청소 직원들의 몫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건물이 커지면서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숙은 여전히 일찍 출근합니다. 새로운 청소 직원들을 맞이하고 건물 구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자 곧 3명의 여성이 들어옵니다. 모두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직원들입니다. 정숙은 그들을 맞이하며 건물을 안내합니다. 화장실 위치, 청소도구 보관함, 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직원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습니다. 그중 한 명은 유독 정숙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숙은 청소 상태를 점검하며 건물을 돌아다닙니다. 새로운 청소 직원들의 일솜씨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3명 중 1명이 자꾸 다른 곳에서 발견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할 시간에 계단 쉼터에 앉아 있거나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어느 날 오후 정숙은 4층을 지나다가 공유 주방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차에스더가 드디어 주방을 사용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인데요. 주방 안에는 마스크를 쓴 여성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의 인사에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불편한 건 없으신지. 네, 괜찮아요.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로 하고 주방을 나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퇴근 전 마지막으로 건물을 점검합니다. 1층 화장실을 지나가는데 청소도구 앞 옆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청소 직원 중 1명이 벽에 기대어 무언가를 듣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녹음기에서 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일 못하면 애들 학교도 끝이야. 알아서 해. 거친 남자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옵니다. 청소 직원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봅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차은희? 정숙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은희가 몸을 움츠립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은희의 모습은 일주일 전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 청소하는 거야? 정숙이 묻자 은희는 날카롭게 대답합니다. 그럼 뭐라도 해야지. 너처럼 남자 등 안 타고 살아온 줄 아니? 은희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끼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4층 공유 주방, 그것도 내가 딸 이름으로 했어. 에스더, 내 영어 이름이야. 은희가 자조적으로 웃습니다. 정숙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낍니다. 차에스더가 바로 차은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왜, 궁금해? 남편 사업 망했어. 투자 사기당하고 빚더미에 앉았지. 집도 팔았고 차도 팔았어.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 은희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그건 남편이야. 매일 이런 소리나 하고 있어. 못났다고, 무능하다고. 근데 웃긴 건 정작 아무것도 안 해. 나만 이렇게. 은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숙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은희에게 말합니다.
커피 한 잔 할래? 은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됐어. 동정 따위 필요 없어. 동정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숙의 말에 은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가 근처 포장마차로 향합니다. 을지로의 밤은 언제나 그렇듯 활기차고 따뜻합니다. 소주잔이 오가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은희는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친정과 시댁의 외면, 체면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들. 근데 너는 정말 아직도 그 남자랑 사는 거야? 은희가 묻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혼했어. 10년 전에. 뭐, 그럼 지금은? 혼자 살아. 편해. 정숙의 대답에 은희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습니다. 그래, 혼자가 편하지. 나도 그럴 용기가 있었으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술잔을 기울입니다. 과거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여자일 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은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일도 청소해야 해. 가볼게. 은희야. 정숙이 부릅니다. 은희가 돌아봅니다. 공유주방 열심히 해. 도시락 맛있더라. 은희는 잠시 멍하니 정숙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섭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은희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정숙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숙은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다고. 그렇게 잘 나가던 은희가 이렇게 되고 아무것도 없던 자신이 건물주가 되었다니. 하지만 정숙은 은희를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누구나 힘든 시절이 있고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정숙도 알기 때문입니다. 포장마차에서의 만남 이후 정숙과 은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서로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은희는 새벽에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공유 주방에서 도시락을 만듭니다. 정숙은 그런 은희를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청소팀 분들께 휴게 시간에 커피 챙겨드려. 수고하시니까. 카페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지시를 따릅니다. 다음 날부터 청소 직원들은 따뜻한 커피를 받게 됩니다. 은희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지만 다른 동료들이 받는 것을 보고 마지못해 받아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희의 도시락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을지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집밥 같은 도시락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에 30개에서 시작한 주문이 이제는 50개를 넘어섭니다. 사장님, 4층 주방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오전 직원이 정숙에게 보고합니다. 3층 사무실 입주자가 음식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숙은 직접 확인하러 올라갑니다. 공유 주방에서는 은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기 시설을 최대로 가동했지만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냄새가 복도까지 퍼져 있습니다. 환기 시설을 좀 더 보강해야겠네요. 정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은희가 멈칫하며 돌아봅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너무 많이 해서.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정숙은 그날로 환기시설 업체에 연락해 견적을 받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정숙은 망설임 없이 공사를 진행합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고 냄새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을지라운지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집니다.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던 한 스타트업 대표가 소중히 간직하던 가죽 지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지갑에는 현금은 많지 않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CCTV 확인해 주세요. 분명 여기 둔 걸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에 정숙은 CCTV를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청소 시간에 은희가 화장실 옆 창고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져갔을 거예요. 피해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자 정숙이 말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은희를 찾습니다. 공유 주방에 있던 은희는 정숙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무슨 일이야? 지갑 없어진 거 알아?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 나보고 도둑이라는 거야? CCTV에 찍혔어. 그 시간에 창고에서 나온 거. 은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절대 그런 거 안 훔쳤어요. 진짜예요. 창고에 청소도구 넣으러 갔을 뿐이에요.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은희의 모습에 정숙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절 마트 시식 코너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고기 한 점을 몰래 집어먹다가 직원에게 들켰던 그때 도둑 취급을 받으며 무릎 꿇고 빌었던 그 굴욕적인 순간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마. 정숙이 은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돌아가 말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찾아드리겠습니다. 경찰 신고는 조금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뭘 미뤄요? 범인이 저 사람인데.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제가 다른 CCTV도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의 간곡한 부탁의 피해자는 마지못해 하루만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정숙은 밤새 모든 CCTV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에는 피해자가 지갑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나올 때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변기 뒤쪽 좁은 틈새에서 지갑을 발견합니다. 아, 이게 여기 어떻게... 피해자가 멋쩍게 웃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CCTV 영상을 보여줍니다. 실수하신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은희에게 사과도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정숙은 은희를 찾아갑니다. 은희는 주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찾았어. 내가 한 게 아니었어. 은희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봅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왜 날 믿어준 거야? 정숙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누구나 억울할 때가 있으니까. 은희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은희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과거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은희는 달라집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일합니다. 도시락 사업도 더욱 열정적으로 합니다. 정숙도 은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고 때로는 주방에 들러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정숙의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들려 있습니다. 저녁 안 먹었지?
이거 먹어. 정숙은 놀라면서도 고맙게 받습니다. 도시락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집밥이 담겨 있습니다. 계란말이, 잡채, 김치,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까지. 맛있네. 정숙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은희는 쑥스럽게 웃습니다. 나한테 해준 거 고마워. 별일 아니야. 아니야. 나같이 망한 인생에게 손 내밀어 준 건 너뿐이었어. 은희의 말에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도시락을 먹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을지로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두 여자는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갑 사건이 해결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을지라운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은희의 도시락 사업은 나날이 번창합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는 날도 생겼습니다. 은희는 이제 청소 일을 그만두고 도시락 사업에만 전념하고 싶어 합니다. 정수가 나 청소 그만둬도 될까? 어느 날 점심시간 은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도시락에만 집중해.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정숙이 덧붙입니다. 대신 용역회사에는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할게. 계약 위반으로 문제되지 않게. 은희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은희에게 전화가 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야, 너 청소 그만둔다고? 미쳤어? 그 돈이라도 있어야 애들 학원비 내지. 도시락 장사가 잘 되고 있어. 이제 그쪽으로. 장사? 그게 얼마나 번다고? 계속 그 청소나 해. 전화를 끊고 은희는 망연자실합니다. 남편은 은희가 건물주 밑에서 일한다는 것도 그 건물주가 정숙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저 은희를 무시하고 깔볼 뿐입니다. 다음 날 은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합니다. 정숙에게 어제 한 말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런데 공유 주방에 도착한 은희는 깜짝 놀랍니다. 주방 입구에 큰 화분과 함께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차에 쓰더 도시락 번창하세요. 정숙이 준비한 것입니다. 은희는 그 현수막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은희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을지라운지를 찾아옵니다. 양복을 빼입은 40대 남자는 거만한 태도로 건물을 둘러봅니다. 여기 건물주가 누구야? 카페 직원이 관리사무소를 안내하자 남자는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정숙은 그 남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립니다. 은희의 남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내 아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차은이라고. 정숙은 무표정하게 대답합니다. 네, 계시죠. 청소부로 일한다면서? 즉, 그것도 못해서 주방에서 놀고 있다고? 남자의 말투에는 경멸이 가득합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정정합니다.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꽤 성공적으로요. 사업? 도시락 몇 개 파는 게 사업이야? 남자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장 그만두게 해. 청소나 계속하라고. 왜 그래야 하죠? 정숙이 되묻자 남자는 당황합니다. 왜긴 뭐가 왜야? 내 아내인데. 하지만 여기 계약은 은희 씨 본인과 했습니다. 배우자라고 해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정숙에게 다가섭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바로 그때 은희가 주방에서 뛰어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보, 왜 여기? 닥쳐. 당장 짐 싸. 집에 가자고. 남편이 은희의 팔을 거칠게 잡습니다. 은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정숙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손 놓으세요. 여기는 제 건물입니다. 뭐? 당신이 건물주?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그제야 초라한 차림의 정숙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네, 제가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은희 씨는 제 소중한 임차인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숙의 단호한 태도에 남자는 주춤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희의 팔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아내는 내가 데려가겠어. 은희 씨, 가고 싶으세요? 정숙이 은희에게 묻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거부의 표시입니다. 들으셨죠? 이제 나가주세요. 정숙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합니다. 안 나가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업무 방해죄로요. 남자는 이를 악물며 은희를 노려봅니다. 그리고는 으르렁거립니다. 좋아. 두고 보자고. 차은희, 너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남자가 떠나고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정숙은 은희를 일으켜 세우고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괜찮아? 나 이제 어떡해? 집에도 못 가고. 은희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정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제안합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 4층 창고에 간이 침대 놓을 수 있어.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내 건물인데 뭐. 정숙의 대답에 은희는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날부터 은희는 을지라운지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내일 메뉴를 연구합니다. 정숙은 은희를 위해 작은 냉장고와 전기장판을 준비해 줍니다. 며칠 후 은희는 정숙에게 편지를 씁니다. 직접 전하기엔 부끄러운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수가 고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정말 미안해. 사실 난 널 늘 부러워했어. 가난해도 당당하고 어려워도 공부 잘하고 난 부잣집 딸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지금도 그래. 넌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뤘잖아. 난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야. 아니, 이제는 달라지려고 해. 내가 보여준 것처럼 나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건물주라는 걸 마지막에 알았어. 참 비참하더라.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 너처럼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나답게는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은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창밖으로 을지로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은희에게도 정숙에게도. 은희가 을지라운지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희의 도시락 사업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루 150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오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했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제법 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건물을 둘러보다가 4층 공유주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안에서 은희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득 정숙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이정숙 대표님이시죠? 차은희 씨 이혼 소송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정숙은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은희가 드디어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변호사는 은희가 정숙을 보증인으로 세웠다고 설명합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복잡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점심시간 정숙은 은희를 사무실로 부릅니다. 은희는 어제보다 훨씬 밝은 표정입니다. 이혼 결심했구나. 응. 더는 못 참겠더라. 애들한테도 저런 아빠는 없는 게 나을 것 같고. 은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 생각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이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게. 은희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은희의 남편이 을지라운지에 또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건장한 남자 서너 명과 함께 왔습니다. 차은희, 나와. 당장 나오라고. 1층 로비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에 건물 전체가 술렁입니다. 정숙은 급히 내려가 상황을 확인합니다. 은희의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함께 온 남자들도 험악한 인상입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긴 사업장입니다. 정숙이 나서자 은희의 남편이 비웃습니다. 사업장? 내 마누라 숨겨놓고 무슨 사업장이야. 경찰 부르겠습니다. 불러. 누가 무서워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은희가 내려옵니다. 남편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여보,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닥쳐. 이혼? 감히 내가 나한테 이혼을? 남편이 은희에게 다가서려 하자 정숙이 막아섭니다. 그 순간 함께 온 남자 중 한 명이 정숙을 밀칩니다. 정숙이 바닥에 넘어지고 은희가 비명을 지릅니다. 정숙아. 바로 그때 누군가 크게 외칩니다. 전부 움직이지 마세요. 을지라운지 입주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층 공유 오피스 회원들, 카페 손님들, 위층 사무실 직원들까지 순식간에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비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 건물주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경찰 불렀습니다. 다 찍었어요. 증거 영상. 입주자들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하자 은희 남편 일행이 당황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나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아저씨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세요? 이때 경찰이 도착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은희 남편 일행을 연행합니다.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소동이 끝나고 정숙은 입주자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료 당연한 거죠. 맨날 건물 관리 잘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입주자들의 따뜻한 말에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동안 정숙이 입주자들을 위해 베푼 작은 배려들이 이렇게 큰 힘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은희는 정숙의 손을 꼭 잡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할 거 없어. 우리가 남이야? 정숙의 말에 은희는 울컥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자신을 이렇게까지 지켜주는 정숙이 고맙고 미안합니다. 그날 이후로 은희의 남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안심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도시락 사업도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정숙아, 나 가게 차리고 싶어. 어느 날 은희가 정숙에게 말합니다. 공유 주방이 아닌 자신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좋지. 어디로 할 생각이야? 을지로에서 하고 싶어. 여기가 이제 내 터전이니까. 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상가들을 소개해 줍니다. 며칠 후 은희는 을지라운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가게를 계약합니다. 정숙이 보증을 서줍니다. 가게 오픈을 준비하는 은희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칩니다. 간판을 달고 인테리어를 하고 메뉴를 정하는 모든 과정에 정성을 쏟습니다. 정숙도 틈틈이 들러 조언을 해줍니다. 간판은 좀 더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다시 주문할게. 메뉴는 처음엔 욕심내지 말고 3가지 정도만 해. 알았어. 제일 자신 있는 것만 할게.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거의 사라지고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가게 오픈 날 을지라운지 입주자들이 대거 찾아옵니다. 정숙이 미리 소식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준비한 음식이 모두 팔려나갑니다. 은희는 바쁘면서도 행복합니다. 저녁 무렵 정숙이 가게에 들릅니다. 은희는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을 내밉니다. 축하 선물이야. 받아. 도시락 위에는 작은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정숙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그 지옥에서 못 나왔을 거야. 이제 내 발로 서서 걸어갈게. 넘어지면 또 일어설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자. 은희가.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창밖으로 을지로의 저녁 풍경이 보입니다. 골목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그 속에서 은희의 작은 가게도 따뜻한 빛을 내며 자리를 지킵니다. 은희의 가게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희네 집밥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가게는 이제 을지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습니다. 은희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직원도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숙은 가끔 은희의 가게에 들러 밥을 먹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을 피해 오후 2시쯤 가게를 찾았습니다. 은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와. 오늘은 갈비찜이 특선이야. 좋지. 그거 주세요. 정숙이 자리에 앉자 은희가 직접 음식을 가져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과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집니다. 맛있게 먹어. 특별히 신경 썼어. 은희가 윙크하며 말합니다. 정숙이 갈비찜을 한 입 먹자 감탄이 나옵니다. 부드러운 고기와 달콤한 양념이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정말 맛있네. 어머니 손맛 같아. 그치? 우리 엄마 레시피야.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그대로. 은희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칩니다. 정숙도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밥상,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소박한 음식들. 식사를 마치고 정숙이 계산하려 하자 은희가 손사래를 칩니다. 또 돈 내려고? 맨날 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장사하는데. 됐어. 내가 없었으면 이 가게도 없었어.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는 사이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손님이 들어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 2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을 보고 은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언니, 은희야. 들어온 사람은 은희의 친언니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지만 어딘가 초췌해 보입니다. 옆에 친구와 함께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가 내 가게구나.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 언니의 말에 은희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이야? 그게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정숙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은희가 붙잡습니다. 정숙아, 그냥 있어. 숨길 것도 없어. 은희의 언니는 정숙을 힐끗 보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은희야,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급해서 그래. 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가게도 잘 되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받았다며 은희가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재산 분할? 빚만 잔뜩 떠안았는데? 그리고 언니는 그때 뭐라고 했지? 부끄러우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는 미안해. 형부가 워낙 예민해서. 형부? 그 잘난 형부는 지금 뭐해? 언니가 고개를 숙입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대신 설명합니다. 사업이 안 좋아서. 은희 어머니, 이럴 때 가족이 도와야지. 은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가족은 없어요. 제가 제일 힘들 때 다들 외면했잖아요. 은희야, 나가요. 여긴 제 가게예요. 언니가 체면을 구기며 일어섭니다. 나가면서도 원망 섞인 눈빛으로 은희를 바라봅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괜찮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은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이미 마음 정리했어.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거든. 은희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정숙도 은희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숙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을지로 일대 재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을지라운지가 있는 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들에게는 좋은 기회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상당할 텐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신이 나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시큰둥합니다. 을지라운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정숙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은희를 만나 재개발 소식을 전합니다. 은희도 놀라면서 걱정합니다. 그럼 을지라운지가 없어지는 거야? 아직 확정은 아니야. 주민 동의도 받아야 하고. 그래도 여기가 없어진다니 상상이 안 돼. 두 사람은 을지로의 거리를 걷습니다. 오래된 간판들, 낡은 건물들, 그 사이로 젊은이들이 만든 새로운 가게들.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수가 만약 재개발되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돈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정숙의 대답에 은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돈이 다가 아니지. 두 사람은 을지라운지 앞에 도착합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며 정숙이 말합니다. 처음 이 건물을 샀을 때가 생각나. 다들 말렸는데 고집부렸지. 잘했어. 덕분에 나도 새 삶을 찾았잖아. 은희의 말에 정숙이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합니다. 재개발 반대하려고. 여기 그대로 지키고 싶어? 그래. 그럼 나도 도울게. 서명운동이든 뭐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둘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입주자들과 상의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입주자가 정숙의 뜻에 동의합니다. 을지라운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꿈이 자라는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장님 결정 따를게요. 여기만큼 좋은 곳 없어요. 을지라운지 지킵시다. 입주자들의 응원에 정숙은 큰 힘을 얻습니다. 은희도 가게에서 서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을지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을지라운지에 불이 켜집니다. 1층 카페에서는 늦은 회의가 한창이고 2층 사무실에서는 야근하는 직원들이 보입니다. 3층에서는 스타트업 청년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4층에서는 새로운 입주자가 주방을 정리합니다. 정숙은 옥상에 올라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가 솟아오릅니다. 이곳을 지켜내겠다는
사람들의 꿈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재개발 논란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숙은 입주자들과 함께 을지라운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고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언론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다행히 여론은 을지로의 특색을 살리는 쪽으로 기울었고 재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을지라운지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정숙이 이 건물을 인수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작은 파티가 1층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정숙 대표님, 1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을지라운지 만세. 입주자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집니다. 정숙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10년 전 텅 비어 있던 이 건물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희도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납니다. 케이크 위에는 을지라운지 10주년 정숙 대표님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숙아, 축하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고마워. 너도 정말 잘하고 있잖아.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합니다. 그 모습을 본 입주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누군가 정숙에게 다가옵니다. 오래전 동창회 연락을 받고 온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정숙아, 정말 너였구나. 건물주가 됐다는 소리 듣고 안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질문에 정숙은 담담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은희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차은이 아니야? 너 여기서 뭐해? 은희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나 장사하지. 여기서 가게 시작했거든. 가게? 너 남편은 재벌 아니었어? 이혼했어. 이제 내 힘으로 살아.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과거 잘 나가던 은희가 가게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때 한 친구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도 정숙이한테 빌부터 사는 거 아니야? 청소한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은희의 얼굴이 굳어지고 정숙의 표정도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과거의 은희가 아닙니다. 맞아. 청소도 했어. 그게 뭐 어때서? 내 손으로 번 돈이 제일 깨끗한 거야. 은희의 당당한 대답에 친구들이 할 말을 잃습니다. 정숙이 은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은희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그리고 을지로에서 가장 맛있는 집밥을 만드는 사장님이지. 입주자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합니다. 은희네 집밥 모르세요? 줄 서서 먹는 맛집인데. 은희 사장님 도시락 덕분에 살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동창들은 분위기에 눌려 어색하게 자리를 뜹니다. 떠나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정숙과 은희는 서로를 보며 웃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뭘?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파티가 끝날 무렵 정숙은 짧은 인사말을 합니다. 10년 전 저는 이 건물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을지라운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자라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박수가 쏟아집니다. 정숙은 사람들 틈에서 은희를 찾습니다. 은희도 정숙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을지라운지로 향합니다. 옥상에 올라 서울의 아침을 바라봅니다. 10년 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정숙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상처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감사와 희망으로 충만합니다. 1층으로 내려온 정숙은 오랜만에 청소도구를 꺼냅니다. 오늘은 직접 화장실을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광내고 거울을 깨끗이 하는 동안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청소 직원이 와서 말합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가끔은 제가 해야 초심을 잊지 않거든요. 청소를 마치고 나온 정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은인의 가게가 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고 준비하는 은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점심시간 정숙은 은인의 가게로 향합니다.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은희가 정숙을 발견하고 손을 흔듭니다. 어서 와. 오늘 특선은 불고기야. 정숙이 자리에 앉자 은희가 직접 상을 차려줍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지만 편안한 침묵이 흐릅니다. 너 아직도 청소하냐? 갑자기 은희가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정숙이 피식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나 아직도 청소해. 빌딩이 많아서 바빠.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습니다. 과거 은희가 조롱하며 던졌던 그 말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농담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숙이 계산하려 하자 은희가 또 만류합니다. 맨날 그러네. 친구 사이에 무슨 돈이야. 그래도 됐어. 대신 다음에는 내가 사. 을지라운지 20주년 때. 그래, 약속할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그 순간 누구보다 높고 맑게 빛나는 사람은 정숙이었습니다. 아니, 정숙과 은희 두 사람 모두였습니다. 가게를 나온 정숙은 을지로 거리를 걷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이 거리가 좋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신처럼 이 거리도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을지라운지에 돌아온 정숙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은희의 가게 간판이 보입니다. 은인의 집밥이라는 소박한 이름이 을지로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정숙은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하다고.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니. 하지만 그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아물고 아픔은 성장이 되고 원망은 이해로 바뀌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것. 해가 저물고 을지라운지에 하나둘 불이 켜집니다. 정숙은 여전히 이곳의 주인이고 은희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을지로의 골목처럼 굽이굽이 이어지면서도 결국은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누구나 인생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은희는 하루아침에 청소부가 되었고 가난했던 정숙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보여준 진짜 성공은 건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혔던 은희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은희 역시 자존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일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넘어진 사람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